자, 1학년 국어 9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수꾼 희곡 작품 마무리가 안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 파수꾼 다가 이제 양심 고백, 진실을 밝힐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거짓을 외친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파수꾼 다와 촌장 사이였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수업을 마무리 졌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진실을 밝히지 못한 파수꾼 다가 촌장에 의해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자, 그리고 과연 파수꾼 다가 향후에 진실을 또다시 외칠 기회를 부여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선생님과 수업을 통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후속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파수꾼 가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자,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북을 두드린다. 자,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라고 언급이 됐어요. 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파수꾼 가와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파수꾼 가가 자, 북소리 중지 이리떼는 물러갔다라고 해서 실제 이리떼의 존재를 믿고 있는 자, 그런 어떤 권력자의 하수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랬더니 촌장이 이제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파수꾼 다와 운반인이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중요한 사람인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지 않고 거짓을 말할 사람들에게 외쳤기 때문에 이제 식량 운반인만 처벌하면 이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수꾼 다가 자, 진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진실을 외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을 외쳤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번복을 해서 진실을 외친다 해도 마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파수꾼 다는 이제 촌장에게 있어서 크게 위협적인 어떤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존재로 전락한 파수꾼 다의 어떤 상황에서 촌장이 어떤 발화를 이어서 하나 보세요. 자,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자, 실제 진상이 아니고 거짓이죠. 자,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때뿐입니다. 이 망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어요. 자,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이 망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죠.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출제가 또 잘 되는 부분이에요. 자, 망루가 영구히 유지된다라는 것은 자신이 부당한 어떤 권력을 쥐고 자, 그것을 공고히 하겠다. 영구히 내가 집권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밝힌 부분이에요. 자,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마을의 통치, 나의 통치, 그런 어떤 위선적인 어떤 통치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언급이 되어 있듯이 파수꾼 다와 약속했던 것과 다른 선언이죠. 다른 선언이고 이런 부분은 촌장의 이중적 어떤 모습이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촌장 자신의 자, 부당한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겠다. 발언이자 의지의 표명이에요. 자, 자신이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발언이자 그 의지를 표출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부당한 권력의 영구한 유지, 자, 그런 어떤 의지 표명 정도로 여러분이 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당한 권력의 유지, 자, 그리고 그런 의지의 어떤 표출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수꾼 다와 약속했던 어떤 부분은 이미 파수꾼 다가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지킬 어떤 의지가 사라진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촌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세요. 자, 여러분, 다음 일이 습격 때까지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이 처벌을 또 논의하자라고 하죠. 수다쟁이 운반인이 처벌을 논의합시다. 자, 이제 파수꾼 다가 이제 진실을 외칠 기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인물 운반인만 이제 제거하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운반인의 처벌을 통해서 진실을 알고 있는 이를 완벽히 이제 없애겠다, 제거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진실을 전파한 어떤 무고한 사람까지 처벌하고자 하는 아주 위선적이고 독재적인 어떤 촌장의 통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 때가 여러분을 물어 뜯으러 옵니다. 자, 역시 과도한 어떤 공포와 자 허위적인 어떤 이리 때의 어떤 출현을 이야기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역시 그러한 어떤 기존의 통치 스타일을 버리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촌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 때가 자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라는 부분에서 과도한 공포 심리를 조성하고 있다. 자,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이리 때의 습격을 알리는 파수꾼 다의 어떤 모습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서 망루 위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 자, 난 내가 이렇게 용감할 줄 몰랐다 라고 하죠. 자, 고맙다, 정말 잘해주었어 라고 또 이야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 파수꾼 다에 대한 어떤 촌장의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되마고 약속하질 않았니? 자, 그때 이미 알아본 거야. 넌 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라고. 얘 나 좀 보자. 장같은 곳으로 데려가서 자, 너한테는 안 됐다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태도가 180도 완전히 바뀐 부분이죠.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너 말로 내려오지 말고 나에게 위협을 가한 존재니까 영원히 이 망루에서 내려오지 말고 이곳에서 지내라 라는 어떤 보복성 발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너 나한테 해를 가하고자 했지. 너 일생을 지내야 한다는 것은 단호하고 냉정한 태도로 변하고 이것은 파수꾼 다에 대한 어떤 보복의 태도이다. 파수꾼 다에 대한 자 보복의 어떤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단호하고 냉정한 태도로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파수꾼 다가 네? 라고 하면서 약속이 다르지 않냐, 약속이 이건 아니지 않냐 라는 어떤 생략된 어떤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 자신도 진실을 은폐하는데 동조했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실을 은폐하는데 동조했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침묵으로 일관하고요. 자,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자, 이 바람 부는 소리가 자 들려온다라는 부분은 의미학 효과인데 진실을 외치지 못하고 거짓을 외친 파수꾼 다의 상황을 자 제시하고 있고 자 그런 상황에서 파수꾼 다가 이제 오갈 데 없는 상황이다. 더 이상 진실을 외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임을 자 그런 어떤 주변의 배경을 통해서 또는 음향 효과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음향 효과를 통해서 진실이 왜곡된 사회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타내고 파수꾼 다의 암울한 정서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진실이 왜곡된 사회의 어두운 분위기, 자 그리고 파수꾼 다의 암울한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자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두운 분위기와 암울한 정서를 드러내는데 음향 효과가 동원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난 전 사람들이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 따기에 가 있다.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던 곳이 있지. 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촌장의 위선적인 어떤 발화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딸기 따기에 가 있다라든가 이런 어떤 넌 내 추억이고 유년기의 어떤 순수한 마음이 나에게 남아있다라는 어떤 표현들은 대중들을 선동하기 위한 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떤 마을 사람들을 비롯한 자 그런 대중들에게 자신이 어떤 실체를 감추기 위한 어떤 의도성 발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하기 위한 말이고 자 권력자가 대중들을 현혹하기 위한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중들을 현혹하기 위하는 말. 자 그래서 진실된 발언이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자 이 사이라는 어떤 표현들은
간혹가다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침묵의 표현이거나 아니면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거나 이런 어떤 두 가지 기능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촌장이 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그럼 잘 있거라. 자 가시려고요 촌장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자 제가 저만큼 바래다 드리죠. 덧도 좀 살펴볼 겸해서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북을 치던 제 모습이 내 모습이 멋있지 않던가요? 라는 모습. 자 이 발화 자체가 역시 파수꾼 나와 가는 자 그런 권력자의 하수인이면서 촌장이 하수인이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보다 그런 어떤 권력자의 기생에서 살아가려는 자 그런 아부성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외부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어리석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죠.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없고 외부의 어떤 평가에만 신경을 쓰는 우둔한 또는 자 그런 어떤 대중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자 파수꾼 촌장과 나 퇴장한다. 바람 소리만이 더욱 거칠어진다. 잠시 후 막루이 파수꾼이 이리 때다라고 외친다. 자 파수꾼 단은 조용히 양철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파수꾼 다가 조용히 양철북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모습. 진실을 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스스로가. 자 그래서 양철북을 두드리는 모습은 더 이상 진실을 외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당한 권력 독재자의 어떤 그 권력에 어쩔 수 없이 그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 우리나라 1970년대의 비양심적인 어떤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체제에 순응해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당시 1970년대의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품이 마무리가 됐는데 자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 세 가지 지점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겠어요. 자 첫 번째는 이 작품이 자 대한민국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독재 권력의 모습과 대응된다. 그래서 당시 우둔한 어떤 대중들은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 독재 권력에 순응하면서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아갔던 대중들의 모습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과 대응이 되고요. 파수꾼 다의 양심적 지식인으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진실을 외치기를 기대했지만 자 그것이 결국 촌장으로 대변되는 위선자이자 권력자의 어떤 체제에 순응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이런 부분도 당시 1970년대 양심적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지식인들이 결국은 권력자의 그런 어떤 위력이라든가 아니면 압박이라든가 자 그런 어떤 회유에 넘어가고 말았던 자 그런 안타까운 모습과 대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시 1970년대의 그러한 독재 권력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 그런 체제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현실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당시 우매한 대중들의 모습도 동시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이 작품이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부분과 연결도 돼 있지만 실험극적인 요소가 개입돼 있다. 그래서 촌장이 해설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습에서 자 실험적이면서 전위극의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봐야겠고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이 이 작품을 통해서 초점을 둬서 공부해야 할 부분은 자 그런 어떤 인물들 사이 어떤 관계의 측면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촌장과 파수꾼 다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촌장이 파수꾼 다를 자 회유하고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동원했는지 그 동원한 전략의 어떤 변화 과정을 잘 살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신경 써서 자, 살펴봐야겠어요. 자 그럼 작품의 어떤 전개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자 발단 부분에서는 자, 어떤 내용이 전개됐었어요? 파수꾼 다는 마을을 위협하는 일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게 진실이었죠. 자 그래서 전개 부분에서 촌장은 이리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파수꾼 다의 말을 인정합니다. 자 절정 부분에서는 파수꾼 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하지만
촌장은 내일 알리자고 회유하죠. 그래서 파수꾼 다는 회유당해서 촌장의 뜻에 따라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대단원 부분에서는 파수꾼 다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결국 망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즉 더 이상 진실을 외칠 기회를 박탈당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 왔어요. 이런 어떤 전개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을 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요 소재의 의미라고 해서 촌장과 파수꾼 다 사이 어떤 관계에 주목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 같이 한번 보면, 자, 이럴 때는 촌장에게 있어서 사회 통제의 수단이었고, 자, 파수꾼 다에게 있어서는 실체가 없는 허상이었죠. 흰 구름은 촌장에게 있어서는 감춰야 할 진실이었고, 자, 파수꾼 다에게 있어서는 밝혀야 할 진실이었죠. 양철북은 촌장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도구였고, 자, 파수꾼 다는 양철북이 사람들을 기만하는 도구였죠. 자, 이런 부분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잠깐 살펴보면 되겠어요. 통제 수단, 허상, 자, 감춰야 할 대상, 밝혀야 할 대상, 자, 불안감을 조장하였다, 사람들을 기만하였다. 자, 이런 어떤 주요 소재의 의미를 여러분이 잠깐 화면을 정지하고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도끼의 의미와 딸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도끼를 들고 사람들이 쫓아올 것이다라고 해서 파수꾼 다를 촌장이 겁박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 도끼 같은 경우는 촌장이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끌어들인 소재죠. 자, 딸기 같은 경우는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것에서라는 부정한 대가이다. 즉 권력자들이 독점하는 특권이다 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겁을 주기 위한 소재. 자, 권력자들이 독점하는 어떤 특권의 의미로서 도끼와 딸기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잠깐 화면을 정지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장인물이 어떤 상징적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등장인물의 상징성이라고 해서 일단 작품이 창작된 1970년대는 체제 안정을 명분으로 진실을 말하는 언론 및 단체들을 탄압하였다, 정부가. 자, 그래서 진실을 감추던 때였는데 이 작품이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등장인물들을 우의적으로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1970년대의 체제가 언론과 단체들을 탄압했던 시기이다. 자, 이에 대응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촌장 같은 경우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권력자의 모습. 자, 왜곡하고 은폐하는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파수꾼 나 같은 경우는 진실을 알고 폭로하려 하지만 파수꾼 다 같은 경우 잘못된 권력의 논리에 설득당하고 마는 나약한 지식인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상징하고요. 파수꾼 나 같은 경우는 권력자의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추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추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잠깐 화면 정지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객의 참여 부분도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죠. 역시 이런 부분이 실험극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공간적인 어떤 무대의 제약 때문에 자, 많은 인물을 캐스팅할 수 없을 때 또는 경제적인 어떤 문제로 그런 어떤 관객들을 끌어들이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관객의 참여 같은 경우는 자, 관객들이 마을 사람들이 되어서 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자, 이러한 어떤 부분 효과는 등장인물의 수의 제약을 극복했고, 자, 관객의 참여를 유도해서 흥미를 유발하는 측면, 자, 관객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까지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자, 마을 사람들 등장인물 어떤 수의 제약을 극복하고, 자, 흥미를 유발하는 측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어떤 세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역시 잠깐 화면 정지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촌장의 권력이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촌장의 권력이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권력자의 욕망, 교활함, 어떤 위협, 자, 그리고 대중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가상의 적을 만들죠. 자, 그리고 권력자에게 속거나 맹목적으로 권력자를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요소들 때문에 권력이 유지되고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를 역시 하시면 되겠어요. 가공의 적, 그리고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권력이 유지되고 강화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잠깐 화면을 정지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작품의 촌장의 어조 변화의 측면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촌장의 어조 변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처음에는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힐까봐 두려워하죠. 자, 두려워하기 때문에 설득조의 어조, 애원하는 어조로 말하다가, 자, 파수꾼 다가 그 설득에 넘어가서 거짓을 외치고 난 이후에는 단호하고 냉정한 어조로 돌변해요. 180도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설득하는 어조, 애원하는 어조였다가 단호하고 냉정한 어조로 어떤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작품에 있어서 두 가지 아이러니가 존재한다라는 부분도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들판 너머에 흰 구름만 있을 뿐인데 허구의 이리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자, 허구의 이리때에 대한 공포 속에서 마을의 평화가 유지된다는 첫 번째 아이러니가 있고요. 자, 허구의 이리때에 대해서, 즉 공포 속에서 마을의 평화가 유지된다. 아이러니하죠. 자,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가 촌장이 교묘한 말에 설득당해서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는 데 동조하게 되는 두 번째 아이러니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파수꾼 다가 진실을 은폐하는 데 동조하였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작품의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역시 잠깐 화면을 정지하고 여러분이 정리하고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수꾼 다의 어떤 심리 변화의 측면도 여러분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초반부에서는 진실을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죠. 그래서 지배체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진실을 알려야지라는 의지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게 중반에서 촌장이 계략에 밀려서 심리적 혼란을 겪죠. 내가 과연 진실을 밝혀야 할까라는 심리적 혼란. 자, 그의 후반부에 들어서는 조용히 양철북을 두드리는 태도를 보여주죠. 즉 지배자의 논리에 순응하는 나약한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배자의 논리에 순응하는 태도의 변화. 자, 그래서 그의 초반과 중반과 후반의 심리 변화를 역시 여러분이 화면을 잠깐 정지하고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각주에 달린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들의 어떤 답안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파수꾼 다를 나무라는 파수꾼 나는 어떤 성격의 인물이냐라는, 자, 각주의 물음이 있었어요. 그 각주의 물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잘못된 믿음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인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어떤 부분도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인물이고요. 그리고 파수꾼 다는 파수꾼 나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왜 지었을까? 진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리때의 존재가 거짓임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거짓을 진실로 믿는 파수꾼 나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진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맹목적으로 그런 어떤 위선자, 거짓된 어떤 통치자를 따르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진실로 믿는 파수꾼 나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고 역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촌장이 받은 편지에 담긴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자, 당연히 그 흰 구름이 진실이다 라는 내용이었겠죠. 그래서 편지에는 망루 너머 황야에 무서운 이리 때는 없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흰 구름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겠죠. 그래서 흰 구름뿐이라는 어떤 내용, 자, 그런 내용이 아마 담겨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근거. 자, 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근거는 뭐였죠? 자, 마을의 질서 유지, 사람들이 고귀한 위생의 명분을 들었는데 이것은 인위적인 질서라고 말씀드렸죠. 인위적인 질서. 자, 희생으로 포장해서 자신이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역시 화면 잠깐 정지하고 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리떼와 흰 구름은 무엇을 상징할까라는 부분. 이리떼 같은 경우는 자, 무엇을 상징했었죠? 거짓과 공포의 대상. 자, 가공된 적. 마을 사람 통제하기 위한 허상. 흰 구름 같은 경우는 진실, 평화, 아름다움을 상징했었죠. 자, 역시 화면 잠깐 정지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수꾼 다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파수꾼 다가 괴로워하는 까닭은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자, 괴로워하는 까닭은 뭐였죠? 자,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촌장이 계략에 넘어가서 설득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다음날 진실을 밝히기로 했고, 자, 이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파수꾼 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망루를 향해 걸어가는 파수꾼 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라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자,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되어서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이고 거짓을 말해야 한다는 사실에 괴로움을 역시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움, 괴로움의 어떤 심적 상태였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화면 잠깐 정지하고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촌장이 파수꾼 다를 대하는 태도가 왜 갑자기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파수꾼 다가 더 이상 진실을 외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촌장의 의도대로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는 대신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에요. 자,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자, 역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는 것은 어떤 분위기를 형성할까라는 물음은 아까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외부의 어떤 폭력적인 분위기와 내면이 혼란스러운 심리를 암시해주고 있는 문학적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외부의 어떤 폭력적인 분위기, 자, 내면의 혼란스러운 어떤 심리를 암시한다 라고 역시 정리를 하고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는 어떤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작품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앞부분이 줄거리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파수꾼 다가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고 흰 구름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촌장에게 진실을 알리는 편지를 썼죠. 자, 그래서 촌장이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었고요. 자, 촌장은 마을의 단결과 질서 유지를 이유로 들어서 파수꾼 다를 회유하는 장면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파수꾼 다가 마을 사람들의 거짓을 외치고 망루에서 격리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잠깐 화면 정지하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품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더 찾아보고 싶었던 점을 한번 써보시고요. 자, 학습활동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활동 1번 문제에서 파수꾼에서 진실을 대하는 인물의 태도를 알아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1번에서 파수꾼 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진실의 내용 우리가 다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파수꾼 다가 자, 망루 너머의 황야에는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흰 구름만 있을 뿐이라는 어떤 진실, 그 진실의 내용을 외치고자 했죠. 자, 이리떼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평화롭고 아름다운 흰 구름만 있을 뿐이다 를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역시 화면을 잠깐 정지하고 자,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2번. 자, 진실을 대하는 인물의 태도를 각각 정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촌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진실을 은폐하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고 마을 사람 전체를 통제하고자 하죠. 파수꾼 나 같은 경우는 거짓을 진실이라고 굳건히 믿고 있고요. 파수꾼 다 같은 경우는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만
끝내 촌장의 위협과 회유에 굴복하여 거짓 편에 서게 되죠. 회유에 굴복해서 거짓 편에 되게 되는. 자, 촌장과 파수꾼 다의 인물의 태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화면 잠깐 정지하고 자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다음 질문에 답해보면서 촌장의 성격을 파악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자, 진실을 숨긴 까닭이 뭐였느냐. 자, 그리고 그런 물음에 대해서 촌장이 뭐라고 대답하였느냐 그랬을 때 말해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 질문.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촌장은 어떤 태도로 말했죠? 여러 전략들을 동원했어요. 동정심과 공포감을 동시에 유발했고 상대방을 회유하는 태도로 말했었죠.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었어요. 동정심 부사 전략, 공포감을 유발하는 전략, 상대방을 회유하는 어떤 태도를 동원을 했었어요. 자, 동정심 유발, 공포심 유발, 상대방을 회유하는 어떤 태도의 어떤 활용. 자, 여러 전략들을 동원했었죠. 자, 세 번째 질문. 촌장이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까닭. 당연히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죠. 자,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신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고요. 자, 촌장의 성격은 교활하고 독선적이면서 위선적인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었죠. 자, 교활하고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역시 화면 잠깐 정지하고 자,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예요. 촌장과 파수꾼 다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촌장이 이렇게 말하죠.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고 말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버린다고 했더니 파수꾼 다는 이리때가 몰려온다는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 게 좋아요 라고 반문했고요. 제가 본 인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라고 해서 진실을 밝혀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자, 이랬을 때 서로의 가치가 상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촌장의 가치는 거짓을 내세워 유지하는 질서이고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혀서 찾게 되는 평화와 아름다움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죠. 평화와 아름다움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파수꾼 다의 가치를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역시 화면을 잠깐 정지하고 자,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이 작품에 나타난 인물 간의 갈등을 알아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파수꾼 다와 촌장 사이의 어떤 갈등이죠. 자, 갈등의 원인은 어땠어요? 자, 갈등의 원인은 파수꾼 다가 자, 이리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에서 갈등이 촉발됐죠. 사실을 밝히고자 했고요. 자, 갈등의 진행 양상은 어땠어요? 자,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와 거짓이 폭로되는 것을 막으려는 촌장이 대결하죠. 진실을 밝히려는 파수꾼 다와 거짓이 폭로되는 것을 막으려는 촌장이 대결하는 양상을 보였다. 파수꾼 다와 촌장이 대결을 했고요. 자, 갈등의 소는 이제 파수꾼 다가 결국 거짓을 외침으로써 마무리되죠. 자, 파수꾼 다가 자, 그런 촌장이 논리에 굴복하면서 자, 이리때가 온다고 거짓을 외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역시 화면 잠깐 정지하고 정리한 이후에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2번 문제. 자, 1번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이 주제를 말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주제를 정리해보면 위협과 기만으로서 유지되는 권력 풍자, 진실을 향한 열망과 진실에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 무비판적 권력 추종에 의해서 잘못된 권력이 강화되어 나가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래서 위협과 기만으로 유지되는 권력을 풍자했고요. 진실에 통하지 않는 어떤 사회의 비극. 자, 무비판적 권력 추종에 의해서 잘못된 권력이 강화되어 나가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 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53쪽에 My Little Hero라는 시나리오 한 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파수꾼과의 어떤 작품의 어떤 비교 그리고 정리를 통해서 일단
두 작품 사이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어요.